안녕하십니까. NO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트 드레드 기법을 이용한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다음과 같이 이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나사와 수나사를 통해서 쪼여가지고 이제 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볼트가 보시면 이 스크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와 피치 디아미터, 마이너 직경, 그다음 메이저 직경, 디아미터, 앵글, 스레드 앵글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볼트 구조 해석을 할 경우에는 실제 볼트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완전히 안전하다. 그래서 딱히 구조적으로 응력을 받을 일이 많이 없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볼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부의 압력이나 또는 하중, 외부의 하중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볼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볼트에 대한 부분도 구조해석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볼트에 전체적으로 격자를 나사산을 만들어서 격자를 주기에는 격자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조금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이 볼트의 끝부분, 이 엣지 부분에, 나사산의 엣지 부분에 특이해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 부분의 응력이 무한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영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인 응력값과는 좀 많은 차이를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볼트의 나사산을 없애고 그 나사산이 형성된 것과 같은 동일한 조건을 여기에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주는 방법을 엔시스에서는 볼트 스레드 기법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응력 특이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격자 수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시간도 단축되고 응력 분포도 좀 좋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해석을 할 때 볼트 스레드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볼트의 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나사산을 모사를 해서 해석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해석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적당한 모델을 선택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나사산을 다 모사를 하게 되면 격자 수가 많아지고 또는 이제 통계 때문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유저가 판단해서 적절히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볼트 해석을 할 때 지금까지 이제 볼트의 나사산을 직접 주고 해석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나사산이 보이죠. 이 나사산을 직접 형성하여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응력들이 발생합니다. 이 끝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특이해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의 응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약 200-300메가씩 파스칼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보다는 이 항복 강도나 이런 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끝부분에 좀 특이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는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격자가 상당히 많은 격자가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격자의 퀄리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가 딱 모서리 부딪히는 엣지가 모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스퀴니스가 안 좋아지죠. 좁비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 지금은 여기에 특이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안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하중이 들어가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특이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볼트 스레드 기법을 써서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좀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볼트 스레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디귿자로 생겼죠.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볼트의 부분만 조금 사용을 할 거고, 그럼 이 부분을 제가 모델링을 미리 해 놓은 이유는 다음 시간에 그 볼트의 프리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의 프리텐션 기법을 적용을 할 때 나중에 다시 이 모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실제 볼트가 모델링 행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나사 부분에 좀 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볼트 규격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격자가 퀄리티 높은 격자가 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하중에 의해서 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응력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잠시 이것을 좀 숨기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정도 응력을 받겠죠. 그리고 뭐 너트와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서 응력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격자만 많아지게 되지 실제 해석 시간만 격자가 많아짐에 따라 해석 시간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방법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삭제했던 이 면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면을 선택을 하려면 일일이 이 컨트롤 키를 눌러 가지고 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면이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직접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나사가 수백 개다. 그럼 그 모든 면을 다 선택해서 클릭한다는 것은 불가능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면을 선택하시고 여기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셀렉션에 가시게 되면 여기 same size라는 게 있어요. 동일한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face with the same area,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그래도 지워지는군요. 예전에는 좀 안 지워졌는데 지금은 지워지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택해서 이 부분에 와가지고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네, 이 면을 선택을 하시고 Save with Area 하면 4개의 면이 선택되고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 또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실제 하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볼트가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에서 크게 상관이 없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모델이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부분 볼트만 가지고 일단 볼트 스레드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볼트는 직경이 얼마나 되느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디아미터가 10mm입니다. 그래 M10짜리 볼트를 기준으로 직경이 10mm인 M10짜리 볼트를 기준으로 제가 일단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런 볼트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굳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3D 모델을 규격화 시켜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볼트 M10, M12, M20 이 선택하셔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형성을 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피치와 그리고 피치 디아미터 이 부분의 치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할 때 이 값을 꼭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볼트의 규격표를 보시고 스큐리의 규격표를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해석에서 참석을 시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마우스를 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익스프레스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참여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익스프레스 바디를 시키고 일단 저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일단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생성하게 되면 초기에 이제 격자를 생성하면 격자를 생성하기 전에 우리 커넥션 부분에 들어가 보게 되면 앞에 있던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컨택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볼트와 너트가 이 컨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은 제가 이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실제 이 볼트와 너트, 그러니까 단품 간에는 구조 해석을 진행할 경우 실제 물리적인 현상이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얘의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 조건을 정의해 주지 않으면 두 개가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디드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논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디드를 또 스프레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자를 생성을 해서, 근데 지금 격자를 보게 되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윗 메소드로 해가지고 격자를 사각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트 같은 경우에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엣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응립 집중 현상이 높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멀티존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존은 메소드로 가셔가지고 볼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메소드에 보면 멀티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지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존 1번하고 존 2번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격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헥사메시를 생성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격자가 이렇게 생성되었죠. 윗부분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원형을 따라서 동그랗게 형성돼서 격자를 먼저 생성하고 이 뒷부분을 이제 또 헥사 격자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를 생성하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택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통과를 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픽스드 조건을 이 볼트의 아랫부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트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볼트 부분은 힘을 주게 되면 볼트가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볼트에 일단은 X방향으로 5mm 정도 움직이도록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X방향으로 5mm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5mm가 움직일 건데, 만약에 5mm는 너무 많군요. 나중에 조금
컨택 조건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계산도 해봐야 된다. 그렇게 5mm 너무 많이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아마도 그것도 나중에 컨택 조건을 줄 때 계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mm를 주고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택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통과를 해버릴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얘가 통과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산상으로는 좀 통과가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역시 에러가 떠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에러가 떠버리는 발생하는 이유는 피봇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드 4098 그래서 볼트에서 이 Y 방향으로 이 자유도를 가지고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변이가 생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아마도 에러 메시지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 There is at least one small equation solver pivot at the UI degree of freedom of node 4093. 4093 노드에서 freedom Y 방향으로 이제 자유도가 발생해서 아예 날아가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가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 0.5mm라고 그러면 Large Diffraction을 켜게 되면 아마도 해석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Large Deformation은 변이가 대변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 그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변이가 미끄러짐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크게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변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라지 디포메이션 기능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택 리전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디도 조건을 주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이제 토탈 디포메이션 이제 1mm 정도 위에가 움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래프 쪽에 한번 보면 이렇게 1mm의 변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제 트루 스케일로 봤습니다. 이 애를 만약에 오토 스케일로 보게 되면 좀 변이를 과장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조건을 주고 해석을 했고 저희가 이제 볼트와 볼트 간의 너트 간에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컨택 리전에 가가지고 저희가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택 리전의 본디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컨택 지오메트릭 커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 볼트 스레드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이 볼트 스레드 기법이 적용을 되기 위한 축 방향을 축 방향을 정의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프로그램 컨트롤러로 되어 있었는데도 이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좌표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생성하는 방법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인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면을 선택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Z 방향으로 이렇게 좌표축이 형성이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리전을 가셔가지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레볼루트 액시스로 가셔가지고 스타트 포인트를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잠시만요. 레볼루션 액시스 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 포인트를 네네네네. 이게 축을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군요. 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1번인데 1번의 스타트 포인트를 저희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여기서 코디네이트 시스템하고 이 부분을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이제 위쪽 부분 다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건 이쪽 위쪽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이렇게 두 개가 되었죠. 그래서 밑에부터 위에까지 컨트롤 리전에 가시게 되면 자, 스타트 포인트를 시스템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볼트 스레드 기법이 적용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트 스레드 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볼트의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순화사입니다. 그죠? 순화사는 여기 피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D2가 이 순화사의 순화사의 유효직경이 되겠습니다. 순화사의 유효직경 또는 D2는 이 암나사의 유효직경도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MC를 보게 되면 피치가 1.5mm입니다. 피치가 1.5. 그 다음에 유효직경, 유효직경이 9.026. 그래서 여기 피치 디스턴스를 1.5mm. 그리고 민 피치 디아미터를 9.026. 민 피치 디아미터 되고 그 다음에 스레드 앵글 나사산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에 잠시 네,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스레드 앵글 있죠. 예, 그 미터 나사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의 각도가 60도입니다. 그래서 60도. 스레드 타입은 싱글 스레드냐, 나사산이 한 개로 되어 있느냐 또는 두 개로 되어 있느냐, 세 개로 되어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헤드 언더니스, 오른쪽 나사냐 왼쪽 나사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핸디드는 오른쪽 나사, 레프트 핸디드는 왼쪽 나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 스레드에 대해서 적용을 다 하였고 대신 이 볼트 스레드를 적용하면 이 피치 디스턴스가 1.5mm입니다. 그죠? 그래서 1.5mm 안에 격자가 4개 정도는 들어가야만이 정확한 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자가 지금 보면 이 부분은 격자가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격자를 조금 그래서 아마 컨택 메쉬를 해주게 되면 이 경우 조금 아마도 메쉬가 컨택트 사이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트 사이징에서 컨택트 리전 3를 하고 엘리멘트를 일단 1.5mm에 4개면 0.3mm 그래서 격자를 생성해 보도록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격자가 0.3mm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하이드 받으시키고. 네, 격자가 일단 아까보다는 훨씬 또 많이 생성이 되었네요. 컨택트 사이징이 0.3mm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테트라 메시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사이징을 먹는데 헥사 메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이징이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징을 해서 이 면을 선택해서 아까 피치 앵글이 피치 디스턴스가 1.5mm입니다. 그죠? 그래서 0.4mm가 4개면 446 0.3mm 네 0.3mm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이드 바디를 하고 이쪽 부분에도 페이스를 아니요 듀플리케이트를 시키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를 시켜서 복사를 하고 이쪽 면을 선택해서 0.3mm 쇼를 하도록 하고 격자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격자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격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볼트 스레드 해석을 하실 때는 이쪽 부분을 좀 영역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되는 부분만 이 면이 형성되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좀 격자를 생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격자가 너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격자를 생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는 격자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0.5mm로 1mm로 해서 제 격자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mm로 격자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아랫부분에는 널트는 일단 고정을 하고 볼트 쪽에 상부로 힘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볼트가 위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볼트 너트 체결이 되는데 여기 부분에 좀 내부에서 압력을 받는 이 판이 있는 경우에 이제 상부로 볼트가 벌어지려고 하겠죠.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이럴 때 이 볼트 쪽에서 응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비교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입니다. 네, 0.003mm 정도, 응력도 26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볼트 쪽에 보면은 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볼트 스레드 기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 볼트 나사산 형태의 원형으로 이렇게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스트레드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델은 똑같이 줬는데 컨택에서 볼트 스트레드 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면과 면대의 접촉 조건으로 이게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 이 볼트에 의한 이 변이가 발생했다라고는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 빠져나가려는 거 잡고 있는 애들 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응력이 형성이 되는데 실제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나사산의 형태에 따라서 좀 이런 식으로 응력이 형성됩니다. 실제 응력 값도 한번 보게 되면 약 19 정도 응력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도 뭐 응력 값은 비슷하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조금 이 작은 이 단순한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볼트가 커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아마 격자를 조금 바꿔주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이 좀 살펴볼 수 조금 더 비교가 하기가 편할 것이라고 좀 비교가 잘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격자를 이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실제 볼트인 나사산이 결합돼 가지고 영향을 받는 이 영역만 격자를 조밀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의 높이 방향으로만 격자를 조밀하게 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의 영역을 면을 생성이 되게끔 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면에 높이 방향으로 격자를 조금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형태가 좀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0.5mm를 주고 계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근데 지금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격자가 길이 방향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자를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영역을 나누어서 격자를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잠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차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게끔 보이네요. 실제로는 좀 격자를 제대로 주게 되면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적용한 케이스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밑에 보이는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스크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응력 분포로 보면 이렇게 응력 분포가 나옵니다.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나사산과 나사산이 있는 부분과 나사산이 없는 부분들, 골과 그 다음에 산, 그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볼트 형상을 생성하지 않고 볼트 스레드 기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